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어 해석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논어는 당연히 공자님 말씀을 모은 어록이지만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공자님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같이 읽는 것은 무려 25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 없이 본문만 읽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논어가 지금처럼 총 20편 482장의 체제가 된 것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200~300년이 지난 전국시대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나라 시대부터 논어는 각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어 왔는데요. 지금 논어를 처음 읽는 우리에게 맞는 21세기적인 새로운 해석이 없다면 논어를 읽기에 무리가 많겠죠. 그런데 논어의 해석 부분에 한나라 시대의 고주라든지 신주 혹은 주자의 해석 같은 용어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 항우와 유방의 초안지 시기를 거쳐서 한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이 한나라 때 유학을 국교로 정하고 나서 중국 대륙에서 본격적인 유학의 시기가 시작이 됐죠. 주라는 것이 한나라 때 최초로 시도된 논어 해석을 말합니다. 원래 물될 주자인데 어려운 말을 쉽게 해석해서 물 흐르듯이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논어를 해석했다는 말을 논어를 주했다, 주석했다고 하게 된 게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한나라 시대의 주를 후대 학자들의 주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고주라고 부릅니다. 이 고주의 대표적인 것이 후한시대 정연의 논어정주와 정연의 주를 계승한 위나라 하한의 논어집회인데요. 특히 하한은 삼국지 인물 중에 한 명인 조조의 양자였다가 나중에 사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한이 활약했던 시기가 한나라에서 위나라로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한의 논어집회까지를 고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대개 고주라고 하면 정연과 하한의 주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국 역사가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로 이어지는데, 송나라 초기 북송시대까지 나온 논어 해석을 특별히 소라고 하는데요. 소는 주를 기본으로 하되 그 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논한 겁니다. 주를 잘 소통시킨다는 의미에서 소라고 한 것인데요. 주와 소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주를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큰 도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해석이 간결하고 짧은 데 비해서 소는 각 동네의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수많은 작은 물길이 있는 것처럼 시시콜콜하고 장황하고 자세한 설명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차이는 문명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라 때까지는 책이 주로 주간을 의미했습니다. 주간 한쪽에 글자를 많이 넣을 수도 없고 내용이 길어지면 부피나 무게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중요했다면, 서진시대인 AD 200년 이후부터는 종이가 점차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AD 105년에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지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서진시대 이후부터였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불교 경전이 번역되고 불교 경전에 대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온 것에 자극을 받아서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도 자세하게 하려는 경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를 대표하는 두 대가의 이름이 바로 환관과 형병인데요. 환관은 양무제 시절의 양나라 사람입니다. 하한의 논어 집회가 중국의 남조를 중심으로 한 남방에서 유행한 학설인데, 환관이 이 하한의 논어 집회를 발전시켜서 논어의소를 지었고요. 또 형병은 북송시대 진종 때 사람인데, 형병이 환관의 논어의소를 더욱 발전시킨 논어정의를 지어서
소의 전통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시기에 목판본 종이책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 이전의 단행본들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는데요. 황간의 노노의소도 이 시기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발견된 판본이 중국으로 역수입되기도 했습니다. 남송시대 말기에는 중국 고경 13경에 대한 기존의 주와 소를 합친 13경 주소가 편찬이 되면서 다른 단행본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없어지게 됐는데요. 인쇄술의 발달이 오히려 학문의 다양성을 죽이고 획일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죠. 여기까지를 묶어서 한나라 시대의 유학인 한유 또는 당나라까지 넣어서 한당류라고 합니다. 주와 소로 나누긴 했지만 대개 인용되는 것은 정현의 주 정도여서 한유의 주소를 모두 합쳐서 일반적으로 고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주와 대비되는 신주는 대개 주자의 주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고주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뭔가가 주자의 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자의 신주가 유학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